뉴욕 증시 예상대로 FOMC 금리 동결의 상승, 나스닥 1.6% 상승 마감. 뉴욕 증시는 예상대로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연준이 금융환경의 긴축을 인정하면서 상승했습니다. 이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21.71포인트, 0.67% 오른 33,274.58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44.06포인트, 1.05% 상승한 4,237.86으로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10.23포인트, 1.64% 뛴 13,061.47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FOMC 회의 결과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재무부의 차입 계획과 민간 고용 지표 등을 주시했습니다. 연준은 이날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가계와 기업의 더 긴축된 금융 및 신용 환경은 경제활동과 고용, 인플레이션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기존 성명의 더 긴축된 신용 환경은에서 금융 환경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이는 장기 국채 금리가 1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금융 환경이 크게 긴축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파월 의장도 더 높아진 장기 국채 수익률로 인해 최근 몇 달간의 금융 환경이 크게 긴축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만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과정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라고 언급했으며 국채 수익률 상승이 추가 금리 인상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이는 장기 금리가 지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라고 전제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위원회는 금리 인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날 미국의 국채금리는 민간 고용 지표의 하락세를 보인 이후 재무부의 분기 재차입 계획이 발표된 후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FOMC 결과에 추가 하락했습니다.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전날보다 19bp 이상 하락한 4.73%를, 30년물 국채금리는 17bp 이상 빌린 4.92%를, 2년물 국채금리는 14bp 이상 떨어진 4.95%를 나타냈습니다. 10년물 금리는 지난 17일 이후 최저 수준으로, 2년물 금리는 지난 10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재무부는 다음 주에 국채 1,120억 달러를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분기에 1,030억 달러에서 늘어난 것으로 규모는 예상한 수준과 대체로 일치합니다. 재무부는 10년물과 30년물 발행 규모는 매달 각각 20억 달러, 10억 달러씩 늘리고 20년물에는 변화를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는 8월에 예상한 수준보다 각각 10억 달러씩 적은 수준이며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수준보다 약간 적게 늘어난 것입니다. 이번 주 예정된 노동부의 고용보고서를 앞두고 민간부문 고용은 빠르게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DP 전미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10월 민간부문 고용은 전월보다 11만 3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쳐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들 예상치인 13만 명 증가를 밑돌았습니다. 지난 9월에도 민간 고용은 8만 9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10월 임금 인상률은 5.7%를 기록해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10월 비농업 고용이 17만 명 증가해 전달에 33만 6천 명 증가해서 크게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3.8%로 전달과 같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9월 고용은 이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 장기간 고금리 환경이 지속될 가능성을 높인 바 있습니다. 미국의 공급관리협회가 집계하는 10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46.75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인 49.1을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10월 수치는 전월치인 49보다도 낮았습니다. ISM 제조업 PMI는 12개월 연속 50을 밑돌아 위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글로벌이 집계한 10월 제조업 PMI는 50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이는 앞서 발표된 예비치에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전월치인 49.8도 상회했습니다. 9월 미국의 기업들의 채용 공고 건수가 955만 건으로 시장이 예상한 940만 건을 웃돌았습니다. 노동시장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자발적 퇴직자 수는 366만 건으로 직전 월보다 약 2천 건 감소해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S&P 500 지수는 11개 업종 중에서 에너지와 필수 소비재를 제외한 9개 업종이 모두 올랐습니다. 기술 관련주가 2% 이상 오르며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위워크의 주가는 파산보호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에 46% 이상 폭락했습니다. AMD 주가는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9% 이상 올랐습니다. CVSLC는 예상보다 강한 순이익에도 연간이 가이던스를 하향하면서 주가는 0.4%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연준이 금융환경의 긴축을 인정했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며 이로 인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줄었다고 평가했습니다. TBH 어드바이저스의 데이비드 베릴은 내가 가장 주목한 부분은 연준이 더 긴축된 금융과 신용 환경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강력한 경제 활동을 목격하고 있다는 점이다라며 따라서 그들은 현재 금리가 있는 곳에서 더 많은 효과가 나타나길 바라고 있으며 이 때문에 그들은 더 오래 중단해 그러한 누적된 금리 인상의 효과가 나타나길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다만 파월은 결코 자신들이 동결 중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글로벌엑스의 다마닉 단테스 포트폴리오 전략가는 최근 채권 수익률 상승을 고려할 때 연준이 12월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작아졌으며 물론 인플레이션을 계속 낮추기 위해 추후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있다라면서도 9월 이후 더 긴축적인 금융 환경이 연준의 목표를 일부 달성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마감 시점 연준이 12월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80.2%,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19.8%에 그쳤습니다. 내년 6월까지 기준금리가 현 수준보다 인하될 가능성은 67.6%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날의 50% 수준에서 더 늘어난 것입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변동성 지수는 전장보다 1.27포인트, 7% 하락한 16.87을 기록했습니다.